이 TL1A를 타깃하는 치료제는 한 최대 매출액 300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한 40조 수준까지. 그러면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이는 약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그 적응증이 100개에 달하는 이 자가면역 질환을 모두 치료할 수 없어요. 그걸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기업 및 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엄민용이라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 한올바이오파마를 현재 탑픽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휴미라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휴미라가 2022년 한 해에만 달러로는 한 215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는 한 27조 원 정도의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휴미라에 대한 특허 만료가 올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심은 이제 휴미라 특허 만료에 대부분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국내에 있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나 또는 셀테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 휴미라 시밀러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얼마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리 휴미라의 특허 만료 외에도 이 휴미라보다 훨씬 좋은 약물이 현재 좀 등장을 한 상태고요. 휴미라보다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림 5678번 보시면 이 자가면역 질환이 어떤 것인지 좀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질환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면역을 좀 과잉 일으켜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위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적응증이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관절에서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에서 일어나면 홍반성 루푸스, 눈 쪽 근육 쪽에서 생기면 중증근무력증이라고 그림 7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제대로 뜨지도 감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면역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증이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 가장 좀 질병을 치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 크론병입니다. 그래서 그림 9번 보시면 이제 이게 대장 내시경인데, 대장이 굉장히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항문 바깥으로 나와서 엉덩이 쪽 부분이 이제 망가지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 휴미라에 대해서 불응성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라고 써놨는데, 휴미라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아까 휴미라가 한 27조 원 정도 매출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30%는 이제 내성이 발생돼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중증 질환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조 원의 30%면 거의 9조 원 시장이거든요. 휴미라가 듣지 않는 시장 또한 굉장히 좀 크다. 결과적으로 ADA가 발생되기 때문에 휴미라는 아직까지 치료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휴미라보다 좋은 약물이 뭐가 개발되고 있는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할 텐데,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PRA023이라고 하는 이제 후보 물질은 프로메테우스에서 개발이 되는데, 이게 작년 4분기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휴미라보다 월등히 높은 임상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가 8%인데 25%. 그리고 크론병,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엉덩이 쪽이 이제 괴사하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가 24%인데 프로메테우스의 PRA023은 33%, 굉장히 높은 유효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최근에 4월 17일 날 머크가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PRA023번을 무려 14조 원에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휴미라보다 좋은 약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머크가 이 파이프라인과 기업을 동시에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L1A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그 PRA023번은 우리 몸에서 TL1A가 많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 TL1A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휴미라보다 높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사진으로 보셨던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해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포함하는 이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에서 지금 TL1A가 이제 발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크만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고, TL1A가 프로메테우스에서만 개발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트렌드다 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파이자 또한 지금 현재 머크랑 똑같이 이 TL1A라고 하는 염증 인자를 억제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고, 머크와 파이자가 지금 경쟁 중입니다. 둘 다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요. 머크하고 파이자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머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ADA 발생률이 머크는 20%, 파이자는 80%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성을 일으켜서
치료에 실패할 수 있는 환자가 화이자는 무려 80%에 달하는데 머크는 20%밖에 내성이 발생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가 프로메테우스를 인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두 개 약물 모두 임상 3상에 진입해서 한 2, 3년 안에 출시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휴미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재편돼서 이 TL1A를 타깃하는 치료제로 다 바뀔 수도 있다. 예상 매출액이 아까 휴미라가 최대 매출액 한 27조 원 정도를 달성을 했었는데 이 TL1A를 타깃하는 치료제는 한 최대 매출액 300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한 40조 수준까지 판매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이는 약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TNF를 억제했던 휴미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TL1A를 타깃하는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머크의 약물.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적응증이 100개에 달하는 이 자가면역 질환을 모두 치료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 8, 90개에 대한 적응증, 자가면역 질환 치료는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자가면역은 휴미라가 치료하지 못하는 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거의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할 걸로 보고 있는데 휴미라 처방에 실패했거나 휴미라가 애초에 치료조차 못하는 8, 90개의 적응증을 이 FcRn 치료제가 이제 차지할 수도 있다. 항체가 우리 몸에서 자가면역도 일으키고 또 외부 물질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면역이 일어나는 거죠. 얘는 우리 몸에서 무한정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면 얘를 계속 재활용하게 되거든요. 그 재활용할 때 이 항체는 죽이지 말고 재활용해 라고 하는 그 물질이 바로 FcRn입니다. 안 그래도 항체가 많아서 자가면역이 걸려 있는데 재활용까지 되니까 이 재활용을 못하게 막아보자.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FcRn에 먼저 가서 붙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체 레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가면역이 발생하든지 그 항체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다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애초에 휴미라나 머크의 그 PRA023이 타깃하지 못하는 이제 치료제 시장으로서 FcRn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를 탑픽 기업으로 말씀드립니다.